학과 전공 안내.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21학번. 자소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대체로 학습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경험과 깨달음으로부터 새롭게 진행한 탐구에 관해 작성했습니다. 물론 자소서 문항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선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핵심에만 충실하다 보면 자칫 진부한 자소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즉, 문항 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이야기하되 대학이 내게 그 질문을 함으로써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소서 소재를 선정할 때 흔한 에피소드는 최대한 피하세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전 사례 복제를 피하기 위해 다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상향 평준화됐고 그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모 대학이 이제는 자기소개서로 큰 역전을 불러오는 사례는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흔한 소재로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신박한 것으로 선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1번은 학습 경험을 쓰는 문항으로 저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의 낙선 경험과 사표에 대한 깨달음, 고위 정치와 법 시간에 배운 상대 다수대표제의 한계를 연결지어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개발했습니다. 1년 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2학년 때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던 선거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는 변수가 생겼고, 저는 그 문제점에 착안해 기존의 탐구를 발전시켜 저만의 새로운 선거제도를 개발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내 활동 문항인 이번에는 죄형법 정주의를 중심으로 각각 근대적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 정주의와 관련해 진행한 탐구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착안한 최상의 효과를 내는 형벌성 교칙 원리였습니다. 선도 활동을 하면서 불공평한 처벌로 인해 불만을 갖는 학생들,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칙의식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교의 교칙이 죄형법 정주의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 발표한 후 학생회장이 되어 당시에 제시했던 교칙 개정안을 실현한 경험을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홍콩 복면 금지법의 부당성과 복면 금지법 제정 원리 및 위법 행위 해당 요건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탐구를 진행할 당시에는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입법 시도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복면금지법을 근거로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고, 이에 따라 홍콩 시민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를 읽으며 홍콩의 복면금지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각국의 복면금지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던 중 저는 각국 복면금지법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과잉 범죄화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실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나 시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복면 착용의 행위는 테러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복면금지법은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닌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처벌하는 법이고, 이러한 법의 특성상 과잉 범죄화의 논란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복면금지법이 과잉 범죄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내고 싶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배운 위법 행위 해당 요건을 모티브로 복면금지법 입법 권리와 위법 행위 해당 요건을 새롭게 개발했고, 이를 자소서 2번의 마지막 소재로 작성했습니다. 3번 문항에는 대부분 봉사 경험을 작성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지적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봉사 활동 경험과 독서로부터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탐구에 대한 내용까지도 작성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적장애인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접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준영 변호사님의 지연된 정의라는 책을 읽게 됐고 그 책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사를 하며 지적장애인의 범죄자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봉사를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그 기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원인이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연된 정의에 언급된 피고인들이 누명을 쓰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던 것 또한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조인이 가져야 하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4번은 정의를 소재로 서술했습니다. 제 진로는 법조인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을 법에 맞춰 진행했지만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공리주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그러한 저의 의견을 여러 활동에 녹여냈습니다. 더불어 공리주의가 아닌 정의란 무엇인지 또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했던 흔적, 그로부터 내린 나만의 결론, 법조인으로서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저는 여러 역량 중 능동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시각, 법에 대한 이해력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업이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호기심이 탐구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주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강점과 희망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잘 파악해 그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와 서사를 그려내시길 바랍니다. 3. 내신 성적 관리 노하우 1. 수업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수업 필기 열심히 하기와 같은 말은 들어봤어도 수업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업 시간의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은 자신이 듣고 이해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필기를 대신해 준다고 해도 선생님께서 정리 프린트를 주신다고 해도 수업을 직접 듣는 것의 공백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또 수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은 출결을 관리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경우는 수업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박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도 하게 됐고 덕분에 3년 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의 관점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만 시험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험 내용은 모두 수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진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미세한 점수 차이와 등급 차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필기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자신이 수업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자신의 배경 지식을 동원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정확한 이해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험이 임박해 개념들이 섞이고 꼬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 정치와 법과 같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과목에서도 자세히 파고들면 의문이 드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이과 과목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과목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하면서 공부하기. 말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말하며 공부하는 것은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에 남게 하는데 좋습니다. 말하면서 공부하기는 조리 있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연습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발표나 면접에서 본인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습 시간이나 도서관 혹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말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말을 드내면서 공부한다면 말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3교과서 10회 더. 복습을 하는 방법에는 마인드맵 그리기, 내용을 상기시켜 백지에 정리해보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 10회 독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0회 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역사와 같이 암기해야 할 내용이 줄글로 적혀있는 과목을 암기할 때 효과적입니다. 소설이나 수필, 논문 등을 여러 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질문 거리가 생기거나 비교과 활동으로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굳이 10회라는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목별 자신의 이해도와 분량을 확인해 적당한 횟수를 정해서 N회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활용법.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는 여러 직업군에 대한 정보부터 성적 분석, 대입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쓰는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러 대학교의 모집 요강, 지난 입시 결과, 통계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의 구성과 공개 내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는 대학명을 검색하면 해당 대학의 여러 입시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료조사 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홈페이지의 학과 정보에서는 특정 계열을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학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학과의 이름이 여러 가지거나 희망 계열은 있지만 구체적인 희망 진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대입 수기 열람입니다. 실제로 학생 개개인의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 그 밖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알기 위한 방법은 같은 학교 선배의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과를 희망하는 선배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찾는다고 해도 성적대가 비슷하지 않거나 최근 자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볼 수 있는 대입 합격 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비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대입 정보 매거진을 활용했고 그로부터 폭넓고 깊은 탐구, 주제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